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NXT 핵심 요약. 제가 전체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 다 얘기하면은 아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 첫 번째, 줄리아가 데뷔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줄리아의 첫 상대는 첼시 그린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록센 페레즈랑 만나기도 했지만 첼시 그린하고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줄리아가 첼시 그린을 공격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경기를 치렀는데 일단 경기 내용을 보니까 줄리아가 확실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거의 일본 사람에 가깝고 국적이 영국이지만 사실 일본에서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 레슬링 스타일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당연한 거죠. 거쳤던 단체도 다 일본 단체였으니까. 해서 줄리아의 레슬링 스타일은 확실히 일본 레슬링과 가깝다. 그리고 이제 경기력에 대한 거는 오늘 뭐 좀 경기 템포가 뭐 약간 느리다, 루즈하다 뭐 이런 채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줄리아가 오자마자 치른 거 치고는 아주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줄리아의 대한 경기력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WWE가 줄리아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얼마나 많이 봉인을 할 것인지 어떤 기술들을 막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좀 걱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되게 좀 어떻게 드라이버 위주의 그런 기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니쉬는 일본 단체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가져온 것 같고 그리고 NXT 태그팀 챔피언십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오프닝 경기로 치러졌죠. 해서 이제 엑시엄이랑 네이탄 프레이저 그리고 스트릿 프로피츠 원래는 이제 TNA 태그팀 레스컬즈가 원래 상대하기로 했었는데 레스컬즈가 갑자기 못 나오고 스트릿 프로피츠로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왜 변경됐을까? 그래서 왜 못 나왔을까 그 팀이? 이거에 대한 이유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이 챔피언십의 결말을 봤을 때 결국엔 이제 블러드라인을 여기에 난입시키려고 경기 상대를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릿 프로피츠가 이제 잡을 해줘야 되니까 바뀐 거죠. 근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레스컬즈 멤버 한 명이 수술을 했대요.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경기 끝내지 왜 난입으로 끝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안 그래도 블러드라인 지겨워 죽겠는데 스맥다운도 요새 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굳이 여기 나왔어야 되냐?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NXT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 오픈 챌린지. 그래서 오바페미가 오픈 챌린지를 열었는데 여기서 상대로 TNA 선수인 해머스톤이 나왔어요. 해머스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해머스톤은 MLW 단체의 간판 스타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이코파2가 챔피언이었는데 아마 꽤나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던 제이코파2를 이 해머스톤이 꺾고 새로운 챔피언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피지컬과 근육만큼의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캐스터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WWE를 여러 번 도전하고 오고 싶어 했는데 다 떨어졌다. 근데 이제 이번에 WWE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뜻깊지 않을까 해머스톤에게. 그리고 이제 뭐 오바페미 같은 경우는 빨리 NXT 챔피언 한번 주고 콜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선수고 뭐 저 선수가 이제 실제 모습이나 뭐 사생활이 뭐 어떻게 이제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좀 거의 뭐 이런 얘기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콜업 되자마자 빅푸시를 줘도 될 정도? 그 정도로 오버패미에 대한 기대감이나 뭔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이스 유. 이제 지난주에 안드레 체이스가 리치 올랜드한테 막 당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안드레 체이스가 오늘 못 나왔어요. 이번 NXT에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복수하기 위해 이제 안드레 체이스 교수님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듀크 허드슨이 이제 리치 올랜드를 상대를 했는데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리치 올랜드가 거의 NXT 쪽에서는 탑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강력한 힐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상 제조기 원래 실제로 부상을 만드는 그거였는데 원래 진짜 까여야 되는 그건데 그거를 약간 캐릭터화 시킨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마 리치 올랜드는 앞으로도 계속 부상 제조기의 이미지를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러다가 진짜 부상이 피면 이거 이상해진다. 그리고 다음으로 TNA 너가웃 챔피언 조르딘 그레이스가
이제 오픈 챌린지를 열었는데 제가 어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어젠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거야. 이 상대로 솔로카 나오는 거 아니야? 솔로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또 NXT 위미스 선수 중에 솔로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나왔어. 근데 경기 결과는 노 콘테스트. 그 웬디추가 난입을 했어요. TNA 로즈마리랑 웬디추가 지금 뭉쳤는데 그 두 선수가 갑자기 암전 후에 나와서 경기를 그냥 끝내버렸다. 해서 솔로카는 어떻게 보면 패배를 남기진 않은 거죠. 근데 경기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어가지고 좀 에라이 막 이렇게 하기도 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XT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 그리고 라스트맨 스탠딩 매치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믹 매치로 치러졌는데 피트던과 트릭 윌리엄스가 경기를 했죠. 피트던은 어제도 이제 페이탈 4A에서 이제 인컨 챔십 넘버원 컨텐더 경기를 했고 오늘은 NXT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 경기를 했고 거기다 심지어 라스트맨 스탠딩으로 했는데 경기는 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에 보이듯이 저 장면으로 인해서 이제 패배하게 됐고 트랙 윌리엄스가 이제 넘버원 컨텐더가 됐어요. 그리고 이든 페이지가 괜히 난입해서 트랙 윌리엄스한테 당하기도 했고 저 마지막 장면에서 좀 의아했던 건 지금 저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저건 피트던이 공격을 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걸로 인해서 피트던이 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맞냐?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마지막은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뭐 아무튼 트랙이 또 한 번 도전을 하게 됐고 피트던은 또 졌습니다. 언제쯤 이제 피트던에게 챔피언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리플 H가 빌드업 잘 시켜서 나중에 크게 한 방 챔피언 빡 대관식 치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렇게 많이 쓴다는 거는 푸시거든 사실상. 아무튼 저 마지막 메인 이벤트 경기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해서 이번 NXT 되게 재밌었으니까 아프리카 다시 보기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